네, 이성수 의원입니다. 201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처리전말 보고서 17번 43쪽입니다. 네, 2014년도 예산이 2013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7.7%가 증가했습니다. 2013년도 총 예산이 3,104억 5천만 원. 그래서 2014년도 3,152억 4천만 원으로 1.5%가 증가를 했어요. 그죠? 총 예산이. 예. 총 예산이 1.5%가 증가했는데 인건비가 7.7%가 증가했습니다. 이렇게 대폭 인건비가 총 예산 비율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게 오른 이유가 무엇이죠? 공무원 봉급 인상이 동결됐다가 이제 공무원 봉급이 인상액이 이제 늘어나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고, 또 우리 기간제 근로자나 이분들 그 일일 단가가 시간당 4천 얼마 이렇게 하다가 월 단가 4만 얼마 이렇게 하다가 4만 6천 얼마 이렇게 인상분에 의해서 인건비가 이게 상승이 된 겁니다. 그러면 2014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이 5% 이상 이렇게 됐나요? 2014년도가? 1.9%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? 그렇게 되죠. 그렇게 되는데. 근데 7.7%잖아요. 비율이 안 맞잖아요. 아니, 2014년도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상승이 되고, 우리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도 상승이 되고, 또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봐야죠, 이제. 그러니까 2013년도, 2014년도 대한민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1.3% 정도였고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1.9%, 1.98인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? 2% 미만이잖아요. 근데 우리가 7.7% 인건비가 올랐다는 것은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뜻인가요? 인원도 늘어났고 또 인상폭도 있고.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?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. 인원이 왜 많이 늘어났을까요?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하면 우리 본청 내에서 또 읍면에서 인부인 사역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 보조라든지 또 이런 일을 시켜서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만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, 인식을.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인건비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,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 사업을 한다. 그러면 숲가꾸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제 숫자를 늘고 왔잖아요. 여기는 이제 공공근로나 이렇게 노인 일자리 여기도 다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복지 수요가 늘어났다. 아니, 복지 수요도 늘어나고 또 일자리 창출도 했다. 우리 무주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인건비 비율이라든가 우리 정규직,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우리 공직사회의 인원 수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. 이렇게 보여지네요. 정상 이전비가 13.6%. 이거는 인건비보다 또 더 많이 올라서 배 정도. 총 예산이 1.5%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상 이전비가 13.6%. 이건 이유가 무엇입니까? 경상 이전비가 늘어난 거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? 정상적 경비가 늘어난 것은 무슨 보상금 같은 게 많이 나가는 적이 있나요? 이 기간에? 이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놓으니까. 정확하게 모르세요? 조력해 주실 분도 없나요? 너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. 융자 및 출자 부분도 보면요, 15억에서 27억으로 대폭 80.6%나 늘어났거든요.
1년 사이에? 융자 및 출자. 어느 부분에 융자 및 출자를 했길래 이렇게 대폭 늘어났는지 혹시 아세요?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제가 지금 자료만 가지고는 모르고, 예, 예. 노력을 아시는 좀 분 있으면 하겠습니다. 조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. 농어촌 소득. 융자 및 출자 부분에서는 그 농어촌 그 소득 기금 있지 네. 않습니까? 이거 전출금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. 전출금 때문에. 예.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겠네요. 그렇죠. 그러면? 예. 이 결산 검사 이렇게 이제 정상 이전비는 전반적으로 왜 늘어났는지 모르시고요. 정상적 경비는 이게 한번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경상 이전비가 보니까 그 2014년도에만 늘어난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뭐 예, 계속 뭐 10매덕씩 이렇게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. 예, 예. 2013년도에도 2012년도에 비해서 13.4% 예, 예. 3%나 늘어났고 또 2014년도도 2013년에 비해서 13.6%가 또 늘어났습니다. 계속 그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이 이후에라도 좀,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.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. 예비비 및 기타 비용은 무려 30%나 늘어났어요. 281억에서 365억으로 예비비 및 기타. 이게 왜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. 이 기타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예비비만 놓고 이제 보겠습니다. 예비비만 놓고 보면 2014년도 예비비가 185억이에요. 예비비가.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.88%입니다. 예비비 비율이 보통 1% 내외로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.88% 잡아놨죠. 이것이 작년에도 그랬는데 금년 2015년도 예산에도 5.1% 예비비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? 본 의원이 5분 발언했다고 예비비 많이 잡았다고 뭐 여러 가지 파동도 일어났었던 부분인데 이 예비비 5.88% 185억이라는 예비비를 편성을 해놓고 실제로는 지출이 없어요. 그래서 그 중간에 추경할 때 예산 성립 후에 7억 1,400만 원 깎았습니다. 그죠? 그렇게 해서 삭제를 한 다음에 지출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잔액을 예비비 잔액을 무려 178억을 그냥 단액으로 불용 처리했어요. 그러면 이 예비비가 왜 중요하냐? 1% 내외로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면 우리 본 예산이 보통 2,800억, 3,000억 정도 된다고 보면 대략 30억이잖아요. 그죠? 30억을 예비비를 잡으면 되는 것을 180억, 170억 이렇게 잡아놓고 무려 150억의 예산을 그냥 묶어놓는 거예요. 아무 데도 쓰지 않고.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을 묶어놓는 거잖아요. 150억을. 일에 추경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군 재정 운영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.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난 손해를 이 당시에 예비비가 이렇게 이제 많이 편성됐던 이유는 그 농공단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뭐 안성 제2농공단지를 한다. 또 기업도시 이주단지 내에 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 부분 경영수익 사업 이 부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특별회계 쪽에 많이 이제 가서 있던 부분을 이제 그런 것이 하나 이제 원인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면서 지금 대규모 이런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? 응? 이 뭐 어떤 시설 규모를 확장시키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뭐 군수님도 민선 6기 들어와서는 대규모 시설이나 이런 것은 자제하고 계시고 의원님들도 그런 시설 자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. 이렇게 말씀들을 이제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군 방침도 대규모 시설이나 이런 건 지금 안 해가고 있는 이런 입장이잖아요. 이러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 또 주민 사무질 향상을 위한 이런 사업에 이제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게 큰 그런 사업이 없고 또 당초 계획이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. 또 그 이주단지 내에 그 주택 그 관련 그 사업을 하겠다.
이렇게 해서 이제 편성했던 부분을 하루아침에 이놈을 다 무시하고 갑자기 무엇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활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물론 예비비는 법정 비율은 1% 내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규모 같으면 뭐 30억 이 정도 이제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16년도 이제 본예산 편성시나 이런 때부터는 좀 이 예비비 폭도 줄이고 건전한 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비비를 이제 당초 본 예산에 처음에 세울 때 조금 적게 잡았다가 나중에 뭐 특별 예산이라든가 예산 삭감 때문에 예비비로 다 편입시켜서 높아진다.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. 근데 그렇게 되면 바로 수정 예산이나 다음 바로 일회 추경이나 이럴 때 사업을 발굴을 해서 예비비를 그 조정을 해서 털어내야 되죠. 이게 끝까지 가가지고 나중에 불용 처리하면 안 되죠. 그러면 이제 군 예산이 사장되는 거잖아요.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이게 습관성화되어 있어요, 이제는. 이제 습관성이라기보다 의원님들도 2013년도, 2014년, 15년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? 관계에 있어서는 그 집행부에서 이제 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렇게 일정 부분은 그럼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안 해서 지금 예비비가 많이 편성이 됐다는 거예요? 아니 예비비가 많이 그렇게 들리는데.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. 뭐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조성사업 때문에 많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 편성된 예비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조금은 의원님들께서도 좀 적극 협조해 주셔서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진짜 우리 무주 국민들의 그 삶의 질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지는 진짜 좋은 사업안을 발굴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짜서 올리면 의회에서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?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다 반대를 할 때는 특단의 그런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반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. 근데 지금 이런 예비비 과다 편성이 의회에서 꼭 그 예산을 그 큰 사업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반대를 했기 우리 때문에 실장께서 발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니, 전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건전하고 타당성이 있다 하면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좀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. 당연히 합리적인 계획이 올라오면 협조해 드립니다.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죠. 자, 앞으로 어쨌든 이 예비비라든가 이렇게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된다든가 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고 또 우리 2월 시켜서 예산이 많이 이렇게 사장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보다 좀 정밀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.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